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는요,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 나갈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오는 25일에 열기로 했는데요. 국회의장 후보군은 이렇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최다선이죠. 6선의 박병석 의원이 1952년생 대전 서구갑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박병석 의원이 지금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경쟁자가 더 있습니다. 21대 국회 최연장 의원입니다. 5선의 김진표 의원, 참여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지낸 바 있죠. 이 두 후보 모두 상당히 좀 쟁쟁한 후보고요. 이미 당 내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여러 의원들에게 많이 구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두 분 다 뭐 국회의장을 맡는 데는 뭐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수가 높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김진표 의원이 많으시지만 선수로 보면 박병석 의원이 더 많거든요. 한수가 한 6선이고 지금 5선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병석 의원이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적용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되는 건데 네. 뭐 두 분 다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한테 뭐 손편지도 쓰고 아니면 뭐 SNS를 통해서 문자도 보내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선수가 높은 분이 하시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도 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 서열로 보면 대통령 다음 두 번째 서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자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상징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권한도 큽니다. 예를 들면 직권상정도 할 수 있고요. 네.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회의를 진행하거나 회의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가 크다고 봐요. 본인으로서 참으로 명예로운 일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누가 어느 사람의 마음을 빨리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많이 받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이미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면 부담스럽고 다만 관례적으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21대 국회의장의 임무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 평론가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례나 여러 가지 상황을 돌아보면 네. 6선인 박병석 의원이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 김진표 의원이 나이가 박병석 의원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선으로 따지게 되면 5선이기 때문에 6선보다 한 수 접어야 되는 거지만 최연장자라는 그러한 강점, 이제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국회의 최고 어른인 거잖아요. 네. 나이가 많다는 게 여기서는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참여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 친문의 청와대와도 가까운 인사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국정 후반기에 여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때 정책 이해도가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원이 개파색이 옅은 게 강점이라면 반대로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 진영의 지지를 받아낼 그 정도의 개파 색채를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이번 국회의장 내부 선거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끼리 이걸 투표해서 추천하는 거니까요. 네. 국민 상대로 이걸 투표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개파색이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본인이 굉장히 의욕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민주당의 중진들이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세균 총리 임명되기 이전에 김진표 카드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진보 진영 시민단체의 반발로 그게 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진표 의원에게 좀 미안한 마음, 이른바 부채의식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원내대표 경선을 봐도 네. 보통 2번 떨어지면 3번째는 웬만하면 되거든요. 그게 의원들이 투표할 때는 사람끼리 하는 거라 그 미안한 마음이 다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 김진표 의원이 그동안 경제통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여러 선거나 여러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왔고 또 정치적인 중량감이나 존재감으로 따지면 네. 박병석 의원보다는 인지도가 더 높다는 건 부인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관례를 뒤엎을 만한 다크호스 카드로는 충분해 보인다. 저는 네. 막판까지 혼전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두 분의 역량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국회의장이 경제적인 어떤 정책을 내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네. 김진표 의원이 경제통이라는 걸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 하반기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가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국회의장까지도 그런 경제 전문가로 코드를 맞추는 게 정부가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 국회와 함께 경제 민생 법안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카드가 아닐까 싶어서 두 분의 능력의 우열을 따지기보다는 네. 김진표 의원이 내세우는 강점이 아마 지금의 정부나 또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친문 진영에서도 조금 더 괜찮은 카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같은 두 분의 예측,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장뿐만이 아니라 부의장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민주당의 여당 측의 부의장 후보는 이렇게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5선에 대전 이상민 의원, 그리고 역시 5선에 청주 변재일 의원, 그리고 아울러 4선에 부천 김상희 의원이 지금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의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 부의장이 될 수도 있을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시기가 무르익긴 했죠. 선수로 따지면 4선인데 국회 부의장 고개가 갸웃가려지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번 국회 전반적으로 중진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으면서 5선, 4선도 굉장히 귀해졌거든요. 네. 그리고 그동안 70년 넘는 이 재헌국회 이후에 우리 국회 역사상 여성 부의장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오히려 이 선수보다 더. 이런 시대적 의미 때문이라도 이 김상희 의원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이상민 의원이나 변재일 의원 5선의 사실 중진이고 특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었거든요. 특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그런 부분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저는 그래도 이상민 의원이 부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는 것을 국정 기조 주요한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여성 의원들이나 여성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높인다면 김상희 의원이 깜짝 국회 부의장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발탁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봄직한 그림 같습니다. 네.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상희 의원을 이번 국회 부의장으로 그렇게 좀 선출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 국회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이 나온다는 건 상징적이고 의미가 네. 있죠. 우리 여성들이 사회 진출도 많이 하고 아직까지 뭐 국회 구성을 보면 여성 의원들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좀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성 의원이 국회 부의장이 된다고 하는 그 상징성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보고 대통령도 여성을 뽑았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국회도 그런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것보다 국민한테 보여주는 상징성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국회가 여성에 대한 존중감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여성 국회 부의장을 뽑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김상희 의원도 계속 그렇게 서명도 받고 있대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제발 국회에서 좀 부의장 여성으로 뽑는 일에 네. 서명 좀 해달라고 의원들 찾아가면서 서명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고요. 뭐 세 분 다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번 여성 의원이 부의장을 해보는 것도 저는 국회에 새로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성, 그다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의미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또한 여당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